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투자 유치 행사에서 한 발언, 그리고 그 발언이 일으킨 파장에 대한 분석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 전 세계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 투자를 홍보하는 자리였는데, 거기서 북한 핵 문제가 좀 예상치 못하게 언급됐죠. 네,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었죠. 대통령이 한국 증시 저평가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딱 짚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런 설명을 하려던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 맥락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.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뭐랄까 북한 핵무기 수출 가능성?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. 네, 그 점이 상당히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. 대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,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우선 이 대통령 발언의 논리 구조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는 북한 GDP의 1.5배다. 그러니까 압도적이다. 이걸 강조했어요. 아,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세다.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. 뭐 이런 메시지로 시작했군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먼저 자극하거나 도발하지만 않으면 이 한반도 리스크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. 뭐 이런 취지로 읽혀요. 물론 국방비 증액 계획도 같이 언급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긴장 상태는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.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. 북한이 삼중 철조망 치는 것도 남침용이 아니라 오히려 북침 방어용이다.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고요. 흥미로운 설명이네요. 근데 그 다음 논리가 또 좀 묘하게 흘러가죠. 네, 세 번째인데 북한이 군사력에서는 열세니까 오히려 핵무기나 ICBM 같은 소위 비대칭 전력 개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아, 자기들이 약하니까 핵이나 미사일에 의존한다. 그렇죠. 그러면서 ICBM 기술이 거의 다 완성돼 가지만 아직 성공은 못했다. 이렇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더 빨리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서부터 뭔가 좀 엇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우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안심시키려다가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불안 요소를 본인이 다시 꺼내든 셈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정말 논란의 핵심은 그 다음 발언이었죠. 네, 그 네 번째 대목. 네.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가지고 있다.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15개에서 20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. 그리고 이걸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에요. 와, 핵무기 수출 가능성이라니. 이건 정말 아니 투자자들 앞에서 할 만한 얘기인가요? 파격적인데요. 그렇죠.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죠. 그럼 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? 의도가 뭐였을까요? 자료 분석을 보면요. 일단 북핵 동결의 시급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려던 의도 같아요. 그 동결 축소 폐기라는 3단계 해법에서 첫 단계인 동결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. 이런 절박함을 보여주려 했다는 거죠. 아, 핵물질 계속 만드니까 수출까지 할 수 있으니 빨리 동결부터 하자. 네, 그런 논리인 거죠.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좀 신뢰하는 협상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딱 지목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좀 촉구하는 그런 맥락도 같이 읽히고요. 의도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. 김동엽 교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네,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. 첫째는 아니 한국 군사력이 압도적이라고 자랑하면서 동시에 북한 핵 위협, 심지어 핵 확산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. 이 점을 짚고요. 그렇죠. 특히 투자 유치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만 더 키워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뭐랄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둘째로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어요. 바로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평화 공존을 위한 ND 이니셔티브인가요? 그걸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북한 핵 수출 가능성을 얘기하니 이게 메시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메시지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전략적 메시지 관리 실패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건 한국 시장의 안정성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안보 불안감만 더 키운 꼴이 됐으니까요. 게다가 그 북한 핵무기 수출 시나리오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도 있잖아요.
맞아요. 그것도 지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미국,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. 아, 미국이 안 나서면 리스크 해소가 안 된다.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이 발언은 뭐랄까 전략적 메시지 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. 그리고 대통령이 여전히 그 동결 축소 폐기하는 단계론적 해법에서 좀 유연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. 뭐 이런 시각으로 이어지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투자를 유치하려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과 그 확산 가능성, 즉 코리아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. 이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행사의 목적과 메시지가 좀 어긋났고 전략적인 소통이 부족했으며 또 비핵화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도 좀 경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핵심은 그거죠. 리스크를 설명하려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워버린 역설. 참, 국가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투자 유치와 이 민감한 안보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